안녕하십니까. 주식생산의 저추쌤, 여러분들 주식선생님 신호등으로 열심히 한 땀 한 땀 몰고 있는 저추쌤 김도영이 오늘 수요일도 책임을 지러 왔는데요. 편두통이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또는 머리가 좀 아프시기도 하시죠. 날이 추워져서 일단 위축되어서 머리에 통증이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시장이 온탕과 냉탕을 너무 오고 가고 있겠죠. 아무래도 혈압이 늘었다 줄었다 계속 반복되는데 많이 좀 아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의 연속성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 승차는 여러분들의 비타민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멘토분들이 정말 타사와 비교도 안 되게끔 저희가 시청률 1위까지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해서요. 그런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전략, 시황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전략까지 잡아드리니까요. 자,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위축이 됐었습니다. 급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리 갖다 놓은 템포였는데요. 14.40포인트 하락 마감한 2017.24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기관 쪽에 대한 매도 압박보들의 연속성이 계속 지뢰가 나오면서 1.34포인트 하락 마감한 504.16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같은 경우는 1.5원 상승 마감한 1057.9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파생시장 오전 내내 작은 박스권 가돌이 쪽으로 횡보를 하다가 막판부에 급락 이후 다시 급반등을 노렸습니다. 그만큼 아마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당분간은 웹도덕 현상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이런 것도 먼저 선취적으로 빨리 잡아드리죠. 웹도덕 현상, 즉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을 흔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시장,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저도 주식 선생님이다 보니까 성적표 확인하러 가야 될 텐데요. 선방 잘 했으면 합니다. 몇몇 종목군들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체크도 좀 같이 해봤는데요. 제 포트폴리오와 함께. 자, 성적표 확인하러 가죠. 운영 원칙입니다. 제시한 매수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좀 되고요.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제외되거나 신규 들어올 때마다 반드시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같이 멘토링을 하셔야 효율적인 계좌 관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명의 멘토 살펴봅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장 스페코가 3.78% 상승 마감을 하면서 전 종목 플러스권에 들어오네요. 강력 보유 의견 주셨고요. 역시 유틸리티 관련 등 세 종목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분 어떻게 하면 좋죠? 요즘 작도 타는 것 같은데요. 뺏어오고 싶어 죽겠습니다. 하림홀딩스 0.42% 상승 마감한 31%, 30대 고지 넘어서고 나서 31%를 찍는 모습이겠고요. 네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벽산이 0.75% 역시 상승 마감하면서 23.1%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와우, 두 분 상당히 멋지네요. 포트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좀 안전하게 포트를 좀 구성해 가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성화이텍 0.89% 상승 마감을 하면서 역시 18.1%. 분명히 지금 포트당 독보적인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중소형주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성화이텍이 18.1% 수익률 기록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5종목이 꽉 차 있는데요. 역시 보시죠. 시젠 자체가 금일장 5.11% 상승 마감을 하면서 5.8%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바이오 쪽으로 조금 쏠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꾸준한 포트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명예의 전당에 나홀로 계시는데요.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젠테크가 금일장 0.55% 상승 마감을 하면서 0.8% 수익률 들어오면서 전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을 들어옵니다. 화승 RNA가 16,500원에 매수가 편입이 되었다라고 고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남익고 가보자 예각기법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장 이라이콤이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세를 가져오면서 21.1%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나머지 두 종목을 포함해 보유 의견을 좀 주셨고요. 차바이오엔이 9,950원에 신규 편입이 되었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장 포스코만이 강보합 정도 0.15%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MW 지난 장에 오늘장 시초가로 매도 의견을 좀 주셨죠. 바로 차익 실현, 이익 실현 익절 가격이었는데요. 18,950원으로 수익률 확정지었습니다. 4.1%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요. 이드코멘토는 포트폴리오가 현재 다 비어있게 됩니다. 정동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정동멘토 같은 경우는 짧은 수세를 보지 말자라고 당당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가치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캠토노이트 금일장 0.69% 상승 마감을 하면서 낙폭 조금 축소하는 모습이겠고요. 세 종목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두산엔지 6.3% 최근에 중공업 쪽 성과 인상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죠. 역시 역발상 투자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중공업 대형 집단 중소형주 쪽에 집중하신 게 좋았던 모습 같네요.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멘토의 벽산이 23.1%로 2위를 기록하고 있겠고요.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이 바짝 따라옵니다. 21.1%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호얄 멘토의 성화이텍이 18.1%를 기록하고요. 나무르 멘토의 웅진케미칼 12.6% 조금 격차가 벌어지네요. 자, 그렇다면 1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정재원 멘토 31% 드디어 찍었습니다. 하림홀딩스 상당히 긍정적으로 최근에 기관 수급도 양호하다라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데요.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역시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 좀 더 끌고 가보죠. 명예전당엔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로 아직도 혼자 나홀로 계십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눌려주긴 했었지만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위축되는 멘토분들은 없었습니다. 역시 저희가 시청률 1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고생하고 계시는 멘토분들 저 포함해서 너무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일 방송 시작해 보겠는데요. 멘토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이드코 멘토 그리고 정동 멘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무슨 뭐 온탕nen탕 저희가 지금 뭐 사우나에 가서 피로를 푸는 것도 아닌데 시장이 이렇게 되면 사실 뭐 홀딩에서 넘어가기가 사실은 부담스러운 위치거든요. 이드코멘토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어지럽죠. 개인들이 상당히 좀 대응하기 쉽지 않은 장이 지속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 2주 동안 말씀드렸던 게 한 1960선 지수 기준으로 해서 포트 교체 기회다. 하지만 상단 저항이 2020포인트 정도 현재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구간까지는 빠르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률 극대화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뭐 지수 203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오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시장에 호재가 없죠. 양쪽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뭐 앨런 효과로 인해서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빠르게 올라온 상황인데 그 이후에 호재가 없다라는 게 시장을 조금은 지루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종목들인 것 같아요. 뭐 그동안에 지수를 이끌었던 섹터죠. 뭐 IT나 자동차, 조선 뭐 이런 섹터들이 상승 후에 눌림목에서의 기술적 반등까지 거의 대부분 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저점 매수가 좀 유효한 상황인데 과연 좀 개인분들이 그걸 따라서 대응하실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해서 뭐 일단 2000포인트 아래에서의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매수에 임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선별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가격대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제는 코스닥인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이 약간은 개인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테마주들도 좀 연상학가가 좀 나오고 좀 이래야 개인들의 적극적인 투자율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보면 영 찝찝합니다. 지금. 종목마다 신용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된 모습이고요. 신용이 증가됐는데 종목들은 바닥을 기고 있고 테마주들도 상한가 한 방이면 끝나버리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뭐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튀어야 된다는 좀 인식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신용이 조금씩 사라져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매수하실 때 좀 면밀히 살피셔서 유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근데요, 정동멘토 제가 궁금해서 기관은 코스닥 안 산답니까, 연말에? 중소형주 뭐 랠리 가능성 그렇게 많이 얘기해놓고, 네? 예, 그렇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뭐 최악의 경우는 올해 내내 기관에서 코스닥을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어도 12월 달에는 기관의 자금이 다시 코스닥으로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최근에 기관권에서 특히나 롱숏 전략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특히 IT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 숏 전략을 펼치면서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해서 롱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게 지금 기관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롱숏 전략은 장기 플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해지 전략에 의해서 지금 하락한 것이라면 역시나 너무 과도하게 장기간 동안 하락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땐 역시나 코스닥 시장 12월 달에는 다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점을 염두하면서 중소형주를 버리면 안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요, 정동멘토. 지금 제가 결국 기관이 코스닥 안 산답니까? 했는데 이제 12월 정도에서는 짧은 포지션이지만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종목별 장세를 언급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러면 대형주와 중소형주, 연말 랠리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수익률 게임 마지막 마무리는 잘 져야 돼요. 사실. 연말에 도장 잘 찍어야 내년 또 좋게 산뜻하게 출발하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자, 대형주와 중소형주 전략 좀 상세하게 좀 연말 전략 한번 들어보죠. 저는 지금 코스피 지수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내년 1월 달에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역시나 테이퍼링 우려감은 과도하다고 표현은 못하지만 역시나 증폭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대형주는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에 따라서 중소형주에 대한 매기는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부채 한도 협상, 테이퍼링 우려감이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코스닥 시장 지금까지 과도하게 코스피 대비해서 하락을 보여왔기 때문에 하락폭은 적으면서 역시나 개별주에 대한 상승폭은 오히려 커질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에는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에 조금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동욱 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중소형주 종목을 어떤 종목을 잡느냐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잡아드립니다. 주식승천에서 돈이 되는 정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정동욱 멘토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수익률 게임으로 마무리 잘 짓자라고 확답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자, 이두코 멘토는요, 그러면 연말 전략.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차별화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은 대형주든 코스닥 종목이든 결국에는 선별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신용 잔고율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차별화를 시켜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좀 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삼성전자도 그렇고 코스닥 대형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을 좀 했다가 꺾이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조금 꺾이는 걸 대비해서 조금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준비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결국은 이인 것 같아요. 이두코 멘토는요, 대형주다, 중형주다, 소형주다 가릴 필요 없다. 결국은 종목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 분 다 결국 선별적인 종목 장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가지고 이 두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업종까지 제가 오늘 긁어내드릴게요. 연말 챙겨야 되겠죠? 자, 이두코 멘토 일단 포트폴리오 좀 중요한 종목군들이 있으면 살펴주시죠. 네, 일단 현재 저는 포트에 전부 수익 실현이 되면서 비워진 상황이고요. 네, 일단 어제 OCI가 정확하게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바로 꺾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이슈 섹터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지수 약세 원인으로 인해서 수급적으로 어제 기관 매도세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하락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거의 정확하게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일단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제가 최근에 종목들을 편입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대환유화라든지 OCI, LG패션 거의 대부분 코스피 종목으로 편입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 시점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트레이닝 관점에서의 편입 시도를 한 것이고요. 지수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수익 실현한 것에 대면서도 알 수 있듯이 지수는 단기적으로 거의 상승이 상단 쪽의 매물을 압박을 느끼면서 꺾이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종목을 공략하고 매도한 시점도 일치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도 수익 실현을 했지만 일단 재매수 관점에서 하락이 나와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KMW 같은 경우에는 뭐 탄력 둔화로 매도하게 되었는데 추세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죠? 차트를 통해서도 뭐 혹시 보여줄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동안에 241선이죠. 241선을 유지하면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종목인데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좀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매도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정리를 했지만은 일단 종목 전체적으로는 일단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이 오면 이 종목도 재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우리 이트코멘토 같은 경우는 시장의 시황관을 가지고 목표가를 거의 지금 빠르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어떤 종목이 들어올지 오늘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정동멘토 포트폴리오 좀 봐야 되는데 어제 아마 보유 계신 분들 캠트로닉스 때문에 조금은 속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대응할까 상당히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캠트로닉스 뭐 지난주와 그리고 이번 주에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캠트로닉스만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IT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기관의 숏 전략, 그러니까 기관이 대량 매물을 쏟아부으면서 캠트로닉스도 동반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캠트로닉스 오히려 이런 하락을 계기로 추가 매수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오늘도 뭐 증권가에서 레포트가 2개 이상 나왔습니다. 캠트로닉스 이제 본격적으로 증권가에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캠트로닉스 TG 사업부 성장 내년에는 무조건적으로 올해보다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EMC 사업부의 내년에 본격적인 성장 그리고 모멘텀이 작용한다면 내년쯤 가면은 2만 원대의 가격은 볼 수 없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이러한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캠트로닉스 강력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두 번째 종목 인하전공입니다. 인하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참 부진한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7,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7,000원 중반대까지 지금 다시 올라온 상태인데 인하전공 얼마 전에 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염가 손익으로 인해서 3분기 순이익이 200억 원 가량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예상되는 PER은 뭐 2배에서 3배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 상태인데 PBR로 접근을 해 본다면 역시나 공정가치로 접근했을 때 PBR 0.3배다. PER과 PBR 두 가지를 봤을 때 너무 과도한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면서 그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엔진 수주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역시나 인하전공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무조건적으로 끌고 가보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관 쪽에서 조금은 늦게라도 추격 매수를 하게끔 개인 투자자도 유도를 했지만 두산엔진 같은 경우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두산엔진 이제 본격적으로 2014년 1분기부터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선박 발주와 그리고 아무래도 엔진 수주 간에 좀 지연되는 기간이 있는데 한 8개월에서 10개월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선박 발주가 나왔다면 이제 엔진 발주는 내년 상반기가 피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 두산 엔진 안정적인 흐름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달려가는 중공업을 잡기가 부담스럽더라면 두산 엔진 분명히 저는 역발상증 그러니까 조금 벌어져 있는 일상이 잡아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중공업 관련되는 선박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성과 인상들을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중공업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한번 뭐 후판 공정도 좀 볼 수 있으니까요. 시각적으로 다각화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시황관 연말 부분 가능성까지 좀 여쭤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분의 전략을 읽어나가는 시간이죠.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 출발합니다. 네, 이 두 분의 멘토분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 속에서 어떤 종목이 탑픽 종목으로까지 나왔는지, 과연 우리가 연말에
돈이 따라오는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지 늘 저희가 먼저 선취적으로 증권방송에서 언급한다. 경제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이드코 멘토가 오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상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드코 멘토님.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20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인상된 것은 지난 1월 평균 4% 인상한 이후에 10개월 만인데요. 그중 이번 인상폭이 최근 3년간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주택용이 2.7% 정도, 일반용이 5.8%, 농사용이 3%,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이 5.4% 올라가는데요.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6.4%로 인상돼 용도별 요금 중 인상률이 가장 높아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결국 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좀 다루긴 다뤘었는데요. 오늘 핵심적으로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는데 차별화, 종목군들의 차별화가 나오는지 아니면 수혜인지 피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진봤다. 탑픽 종목 이드코 멘토는요? OCI입니다. OCI를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 정동 멘토의 종목은요? 예, 서울 반도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사실은 그 얘기 나왔어요. 어제 전기요금 인상에 의해서 주가의 강한 상승세도 지속이 됐지만 이에 따른 지금 피해 가능성 때문에 산업 쪽에서 특히 오늘 뉴스 접하셨나요? 산업계에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산업용의 전기료 인상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탄원 제출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도배가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드코 멘토. 네, 오늘은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 이슈로 선정을 좀 해봤고요. 일단 전기요금 시장 예상치가 한 4%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5.4% 인상률, 6.4% 인상률은 이제 예상 밖이라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전이라든지 ESS 관련 종목들이죠. LG화학이라든지 삼화전기, 전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글쎄요. 사실 저는 이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정적입니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약간은 좀 부진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4분기 이익 추정치 역시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가뜩이나 환율 하락에 대한 수출 기업들의 이익 증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인상안 발표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라고 하지만은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이거든요. 그래서 철강 쪽에 전력요금 인상안이 되면 연간 1,452억 원 정도 늘어난 한 2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가뜩이나 건설 수요 침체라든지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2% 이내로 침체된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익성의 추가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꾸로 수혜받는 기업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한전도 그렇지만 ESS 관련 종목들 어제도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으면서 삼화전자나 삼화전기, 콘덴서, 삼화 형제라고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그리드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었는데 거의 다 이런 종목들은 단발성으로 좀 보셔야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수혜 받는 기업들은 찾아서 좀 선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잘 봐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요금 인상안은 태양광 발전 가격 경쟁력을 자동적으로 강화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가장 활발한 국가가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2012년도 연속으로 해서 태양광 신규 건설 1위를 차지했고요. 일본은 올해 독일을 제치고 1위에 오를 전망인데 이들 두 국가의 공통점은 전기료가 가장 비싼 국가에 속한다는 것이죠. 가정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독일은 우리나라의 약 4배 정도, 일본은 3배 정도인데 태양광 시장 확대에 있어서 최대 장애 요인이 값싼 전기료입니다. 태양광 설치에 기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료가 싼 나라는 맥을 못 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가 태양광 불모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OECD 국가 중에서 전기료가 가장 싼 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이번에 발표한 전기료 인상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수급 부재
부재가 될 가능성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OCI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폴리실리콘 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차지하게 되는데 폴리실리콘 원가를 한 25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전력비는 한 5달러 정도 되는 거고요. 6.4% 정도 인상이 되면 원가는 0.3달러 정도 상승을 하면서 OCI 이익은 한 135억 원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급 부재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태양광 수요가 올해도 한 10% 정도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권고된 국가 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중국의 태양광 설치 수요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 제가 포트에도 편입을 하고 수익 실현이 됐지만은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종합지수 확인하면서 재매수 관점으로 볼 만큼 욕심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매수에 임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드코멘토가 준비한 이슈에서 종목, 탑픽 종목으로 형성된 OCI 얘기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싹 들어왔습니다. 자, 남들과 같은 얘기 할 필요는 없겠죠. 예, 어제 다 들었고, 이 부분인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저는 좀 차별성인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결국은 한국전력의 수혜 부분이 온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수혜주들도 있고 또 피해주들도 있는데 지금 산업계 전기료가 가장 많이 증가가 됐고 이에 따라서 언급들이 부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오늘 블락딜 했죠. 삼성, 한국전력 블락딜 정확하게 했습니다. 디스카운트 없이 블락딜을 좀 끝낸 상황인데요. 자,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자, 두 분께서 제가 봤을 때 산업용 쪽으로 보면 대체 쪽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요. 이드코멘토가 정동멘토 전체적으로 다른 쪽에서 먹거리 찾아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서울반도체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기업체 전기료 인상은 분명 악재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전기료가 정말 가장 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온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선진국 대비 전기료가 과다하게 싸다. 지금 급하게 6.4% 5.6%대 전기료 인상을 해서 지금 산업계나 아니면 일반 가정에서도 좀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다른 국가 대비해서도 아직까지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싼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본다면 역시나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를 이겨내는 기업을 골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도코 멘토님 말씀하셨던 태양광주 역시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역시나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간접적으로 수혜를 크게 입는 기업이 오히려 투자 수익률에서는 더 크게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서울 반도체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요. 제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차피 전기료 인상에서 지금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가 정책과 맞닿아서 주가 상승 쪽으로 지금 분명히 누구나 추격 매수를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업계에 대한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에 따라서 위축되고 있다라는 거죠. 산업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두 분 얘기하는 거 대체 에너지 쪽을 얘기를 해 주시는데요. 결국은 이쪽으로 역발상으로 차별화를 시켜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는 건 어떤지 정동멘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산업별로 오히려 크게 영향을 받는 기업도 있고 덜 영향을 받는 기업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나왔던 말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은 역시나 고로를 돌리는 철강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우려감이 크게 대두됐을 때 철강주 저점에서 바닥에서 매수하는 관점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환경 문제를 대두하고 철강 반덤핑 이런 규제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대규모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철강 가격 인상 그리고 철강 전반 업체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전기료 인상 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 이를 뛰어넘는 실적 개선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땐 전기료 인상에 의해서 철강 업체를 버려야 하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바닥에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뭐 IT나 다른 업체를 말씀드리면 다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체를 말씀을 드리면 큰 악재가 아니라 뭐 너도 나도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금 더 영향을 덜 받는 기업,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지만 역시나 기업 펀더멘탈에 주목하는 그런 투자가 올바른 투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 멘토가 참 얘기를 좀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드코 멘토도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정동 멘토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드코 멘토. 지금 OCI 태양광 쪽을 얘기하셨다라는 건 결국 재생에너지나 또는 대체에너지 쪽에 대한 반사이익 기능성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네, 대체에너지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어차피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역발상적인 투자가 저는 현 시점에서는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철강주도 뭐 괜찮지만은 뭐 OCI를 기준으로 하면 뭐 현재 OCI 같은 경우는 전력비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본다면 업황 턴어라운드가 현재 좀 기재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재 전력비보다는 업황을 기준으로 해서 좀 차별화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이드코 멘토. 이제, 결국은 이 태양광 업황도 전기료 산업용이 증가가 되면서 이제 좀 일회성 비용이 이제 매년 설비의 고정비가 많이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그거를 커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나요, 혹시? 대체에너지 관련 쪽은? 실적도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황인 것 같아요. 어허. 현재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 독일도 그렇고 네.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은 4분기에는 분명히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전기료가 인상됐으니까 한국전력 쪽으로 강한 상승세, 블락딜도 지금 잘 완료가 됐는데요. 그쪽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드코 멘토와 함께 현재 고점 부근에서 조금 조정받고 있는 대체는 풍력도 있을 거고요. 태양광도 있을 거고요. 같이 해보시는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 역시도 귀가 쫑긋하게 됐었고요. 자, 정동 멘토 앞에서 얘기를 좀 잘 해주셨어요. 그럼 결국은 서울반도체가 탑픽이 되는 건 LED 조명 쪽으로 이제 전기료 절감 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LED 조명 쪽의 산업이 개화되고 확장되는 건 누구나 다 지금 잘 알고 있어요. LED 조명 말고 다른 쪽은 좀 없을까요? 역시나 두 번째 대안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서울반도체가 제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 말고 혹시 좀 더 부가적으로 저희가 서울반도체를 집중해 봐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저도 있거든요. 서울반도체 한번 사고 팔아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서울반도체 하면 한 번쯤은 내 계좌 잔고에 들어왔다가 네. 나갔던 종목일 것 같다라는 거죠. 좀 포인트 한번 또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서울 반도체 투자 포인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LED 조명 시장의 성장이다 이런 식으로 가져왔는데 글로벌 LED 조명 시장 올해 예상되는 게 180억 불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24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350억 달러까지 LED 조명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런 조사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LED 조명 시장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제 백열 전구는 금지한다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이미 북미나 유럽, 일본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교체 수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2015년까지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반도체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 반도체 LED 조명 매출의 증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60% 그리고 내년에는 40% LED 조명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LED 조명 시장 성장은 연간 3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반도체는 올해 60% 내년에 거의 50%에 가까운 성장이 예고돼 있습니다. LED 조명 시장을 비트하는 성장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LED 조명의 침투율을 보면 올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50%까지 성장이 된다면 과연 얼마만큼 성장이 될 것이냐. 그리고 LED 조명 시장 전체 조명 시장 성장률을 비트하는 서울 반도체는 더 얼만큼 더 성장할 것이냐 이를 감안해 본다면 서울 반도체 지금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LED 조명 얘기하면서 전기료 인하를, 그러니까 전기를 조금 덜 쓰면서 돈을 많이 지불하는. 제가 갑자기 딱 하나 생겼는데요. 우리 담당 PD님이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콜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냐면요. 결국 이 얘기 들으면 저 진짜 갑자기 떠오른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 시장 아닌 거예요?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돼요? 전기료가 인상이 됐는데. 아무래도 두 분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전기차 시장 어떻게 해요?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전기를 충전한다고 해서, 네. 그게 지금 휘발유를 지급하는 그 유류비 대비해서 값싼 건 사실입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건 그 배터리 가격이지, 전기차의 가격이 비싸다지,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내가 전기료를 많이 낸다. 이건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기차 시장, 환경 문제를 생각하거나, 역시나 유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전기차 시장 역시나 정부 육성 정책 아래서 전기료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드코 멘토는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비가 정동 멘토는 지금보다 대비해서 전기차의 유지비가 이게 인상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을 거다 그랬거든요. 이드코 멘토는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그 정부에서 결국에는 그 지원 육성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요? 정부 육성책? 네. 왜요? 어떤 식으로? 일단 유료 지원비도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료 지원책도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동훈 멘토님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네. 정책적인 면에서 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지금 전기차를 보급 정책을 좀 피고 있잖아요. 그래요?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시청자분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갑자기 아니, 이게 전기차 시장의 산업 개화 내년에 확장까지 얘기했어요. 인프라 구축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기료를 인상했다. 앞뒤가 좀 안 맞아서 순간 생각했는데요. 두 분 내릴 결론을 내릴까요? 예, 주쌤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유지비를 놓고 보면 오히려 전기차가 지금 인상됐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테마와 업황은 여전히 지속된다.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그냥 좀 우려했네요. 자, 두 분이 준비한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합니다. 네, 종목 발견 신봤다 부분인데요. 전기요금이 결국 빠르게 인상이 좀 됐습니다. 산업계의 직격탄을 맞나요? 오늘 많이 얘기 나왔죠. 특히 철강업종 쪽이 현대해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일회성 비용으로 500억이나 더 증가가 된다는데요. 업황 턴어라운드 대비해서 좀 위축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코멘토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 대비해서 다른 역발상을 봐보자, 대체에너지 보자라고 하시면서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하자 OCI를 탑픽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정동욱 멘토도 역시요. 이 부분의 반사, 역발적인 측면을 생각해보자라고 함께요. LED 조명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주시면서 가장 대장 역할인 서울 반도체를 탑픽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요. 전기료 인상 부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다른 지금 이런 업종과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서 전기료를 내면서 편안하게 한번 누려보자고요. 자, 지금부터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더 주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이겠죠. 네, 우리가 종목 발견 신봤다 2회 시작되는 내일장 승천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내일장 승천주를 또 없어요. 네. 아직은 아닌가 봐요. 이드코 멘토는 빙그레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빙그레 하면 제가 맨날 목욕탕 갔다 와서 사우나 갔다 와서 먹는 건데. 네, 그리고 정동욱 멘토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진짜 궁금한데요. 잠시 뒤에 셀트리온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아픔을 줬던 종목인데 나왔어요. 잠시 뒤에 한번 들어보고요. 이드코 멘토의 빙그레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중국 시장에
저하고 같이 어떻게 사우나 갔다 오시면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짠 하십니까? 네. 일단 뭐 혹시 겨울철에 아이스크림 혹시 많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먹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편도선이 좀 약해서 아이스크림 좀 찬 거를 좀 많이 섭취를 좀 하죠. 저도 뭐 여름철에 많이 먹긴 하는데 네. 겨울철에도 왜 뜨끈한 바닥에서 둘러 앉아서 네. 빙그레 원통 아이스크림 먹곤 하는데 네. 여름철에도 많이 팔리는 아이스크림이 겨울철에도 좀 많이 팔린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여름에 더운데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삼계탕 먹는 원리랑 좀 비슷한데요. 네. 아무튼 최근에 이슈가 됐던 뭐 편의점에서 가장 잘 팔린다는 앞에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 바나나 맛 우유가 그리고 바나나 맛 우유나 뭐 아이스크림 등이 주요 생산 제품이고요. 브랜드 자체가 뭐 굉장히 오랫동안 내수 시장에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히트 상품이 좀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기업들 중에서도 비교적으로 경기를 많이 타지 않는 그런 편에 속합니다. 뭐 바나나 우유라는 뭐 제품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부터 이 제품 수출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 3년 전까지는 뭐 수출량이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약 150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편의점 매출 1위를 내줬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여전히 잘 팔리는 상품이 되겠고 해외에서도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국내 시장에서는 뭐 여름철 빙가류 가격이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었는데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이면서 수익 개선에 계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위축된 빙가류 시장 여건에서 어느 정도 좀 버텨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원유 가격 부담에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천천히 좀 길게 두고 보시면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로 인해서 오늘 한 3% 정도 상승이 나와주었었는데 그동안의 쓰리바닥을 형성한 상황에서 오늘 수급선이라고 하죠. 한 61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의 좀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을 확인한 이후에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 빙그레가 97,000원 정도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몇 번 정도 연출이 되었었는데 현재 상단 저항이 121선이 딱 한 97,000원 정도 가격권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 하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일단은 한 97,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정도, 손절가는 하방 경직을 일단 확인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저점 이탈 시 한 84,000원 정도 이탈 시 손절하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듣고면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빙그레 하면 일단 여름에 가장 많으면 더위, 네, 뭐 사냥꾼들이 하는 뭐 그것도 좀 있고요. 뭐 중국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뭐 중국 가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닌다고 그 아까 말씀하신 바나나 마루요. 거기에 또 뭐 베트남에서 대박을 하나 쳤다면서요. 메로나로. 그렇죠. 네. 베트남에서도 네. 대박을 쳤고 네. 중국 시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이익 증가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아니어도 지금 현재 이점에서 기술적인 위치도 상당히 좋고 지금 타이밍을 노리기에 딱 좋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뭐 투게더부터 해서 겨울에 좀 많이 드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먹고 있고요. 네. 뭐 와이프도 상당히 그 아이스크림 상당히 좋아하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저녁에 뭐 가끔씩 달려가서 사온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자, 혹시 그 빙그레 임직원분이 혹시 보고 계시면요. 예, 저희에게 이제 협찬이나 광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매출은 빠방하게 승천으로 띄워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예. 자, 그러면요. 정동욱 멘토의 셀트리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동욱 멘토 제가 조금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아픔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이었어요. 우리 투자 여러분들 솔직히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들어보죠. 투자 포인트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참 탈도 많은 종목인데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저는 맨 처음 주식 승천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기업의 가치를 보고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셀트리온 해자가 분명히 해자가 있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자라고 하면은 좀 해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해자는 원래 예전에 뭐 영국 성 같은 데서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놓는 그것을 해자라고 했는데 기업에서 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경쟁력, 바로 기술력입니다.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램시마를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킨 기업입니다. 램시마는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제네릭 의약품과는 다르게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임상을 거쳐야 되는 신약 개발과 똑같은 임상을 거쳐야 된다. 단 기간만 좀 짧다 싶을 뿐이지 신약 개발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램시마를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셀트리온 기술력이 있고 진입 장벽이 높은 해자가 있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레미케이드 오리지널 약 특허가 이제 만료되는 시기가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램시마가 전 세계적으로 승인을 27개국에서 받았습니다. 27개국에서 총 시장 파이는 3천억 원 규모로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럽 선진국에서 2015년 초에 특허가 만료되는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브라질이 아니라 프랑스를 비롯해서 영국과 독일 이런 선진국에서 레미케이드 특허가 만료되면서 램시마의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예상되는 2015년도 예상 규모는 2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시마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분 매각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번 달 이제 JP 모건을 주관사로 해서 빠르면 이번 달에 본 입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주주인 서정진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겠다 얼마 전에 6개월 전인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에 본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셀트리온 매각 기대감이 있는데 얼마 전에 셀트리온이 종합 독감 치료제인 CTP27이라는 신약 1상에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3상까지는 해야 되지만 1상부터 3상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냐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냥 케이스를 늘리는 것입니다. 1상에서 30명, 50명 대상으로 적용을 해서 실험을 했다고 하면 2상에선 100명, 3상에선 200명 이런 케이스만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1상을 통과했다는 것은 3상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M&A 지분 매각 이슈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글로벌 제약사 얼마 전에 화두가 됐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로 지분 매각이 진행된다면 주가 조작 의혹은 없어질 것이고 역시나 글로벌 제약사 유통망을 통해서 빠르게 램시마가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그리고 분식회계설도 일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셀트리온 기술력을 가진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이제 램시마, 그러면 레미케이트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딱 들어보니까 요게 하나가 있네요. 녹십자와 SK케미칼과 양분되어 있었던 독감 백신 관련 쪽이 다시 한번 라인업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 대주주 지분 매각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동 멘토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잡아오셨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도 읽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참 급하게 변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5월 달에 2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왔다 다시 7만 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재차 하락을 해서 4만 2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시가총액 4조 원 부근은 제가 생각하는 회사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4만 2천 원으로 편입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만 5천 원 선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만약에 램시마의 본격적인 매출이나 아니면은 글로벌 제약사의 M&A가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만 8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보니까요, 셀트리온 대, 빙그레가 붙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빙그레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도 사먹을 수가 있잖아요. 셀트리온은 아직 제가 약을 좀 사먹을 수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백신 같은 경우는요, 나오면 저도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멘토는 잘 따라하시면 좋겠고요. 이 두 분 보내기 전에 저희가 고지가 좀 있습니다. 고지 한번 볼까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수익률 1위입니다. 정재현 멘토 언제 1위로 왔는지도 모르게끔 정신없이 좀 오셨는데요. 정재현 멘토의, 이거 어디서 많이 황금 라인 친구네요. 황금 마디 정격 공개를 하신다고 합니다. 마디의 달인이 황금 마디를 준다 그러니까 연말 제대로 수익 내셔야겠죠.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의도역 부근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거니까요. 무료입니다. 현장 접수 가능하니 콜센터 1577-7451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연말 랠리 가능성도 중소형주 개별 종목 얘기했으니까요. 우리 이드코 멘토와 정동 멘토와 함께 멘토링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렸죠. 저 출생 김도영이도 여기서 물러갑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